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궁금해합니다. 33년 동안 저는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철밥통을 왜 내려놓고 이렇게 다단계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승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또 급체 때문에 소화제로서는 해결이 안 돼서 수지침이나 그 다음에 사일침을 늘 10손가락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설사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가 너무 아파서 내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놓고 난 뒤에 갑상선 항진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래도 이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굉장히 건강이 회복됐었고요.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혈압이 약 140 정도로 왔다 갔다 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혈압약 하나를 처방을 했는데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특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피부 알러지가 한 번씩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지럼증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오후에 한 3시 정도 있다가 너무 이게 심해서요. 그냥 쓰러졌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오고 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귀에는 다 들려오는 거예요. 와, 김유숙 선생님 완전 큰일 났다. 119에 실려갔다. 이러면서 막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문숙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이 소문을 듣고 그 제품을 클린 제품을 이렇게 싸들고 오셔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TV에 이렇게 드라마에 대행사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3번 얼른 봤는데 이 두 사람이 상무예요. 상무인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밟고 올라가려고 온갖 겉모술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이가 돼가 저도 그랬거든요. 승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뭐냐면 음주 가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못합니다. 잘. 특별히 뭐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먹어도 저는 술을 안 맞아요. 저는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흥이 나고 좋아지는데 저는 힘이 더 없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안 맞아요, 저한테. 근데 이 술을 피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관리자가 될 텐데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이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타겟이 많았고요. 거기다가 설탕물을 먹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이제 관계도 풀고 또 술을 먹으면서 새로운 일도 이렇게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안 그렇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 이보영 씨가 보니까 술을 막 맥주컵에다가 거의 한두 병씩 그냥 마시더라고. 여자들이 너무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나 하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젠가 얼른 보니까 이미 이 대행사라는 대기업에서 나와서 보세요. 머슴살이 타출해서 자기가 개인 회사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학교에서 공무원 사회의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웠는데
아, 일반 회사도 이렇게 승진하기가 어렵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클린하면서 이렇게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훈장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훈장 받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은 이제 제가 공무원 하다가 혹시 잘려서 이런 다단계를 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고객들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상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땄는데 이제 작년부터 극동방송에서 상담위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를 하면서 이게 장신대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 슈바이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도 하고 우리가 사례 발표를 해요. 마치 대학원 공부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분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자,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분석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 안에 성격 심리학이 있는데, 자, 행복이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who am I?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족 말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꼭 맨하텍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죠. 네,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다, 엄마가 먹여줄게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얘가 뭐 엄마인 줄 모르지만 아, 이분이 나의 엄마인갑다 라고 알듯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데, 먼저 나 자신을 알고 상담했던 내담자인데, 여러분은 파트너나 고객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10년보다 더 빨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초읍에 도란도란 하우스라는 게 이걸 이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노인들 하기로 한 70대에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신청해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내 집과 같은 개념으로 요양시설과는 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가정 같은 요양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통 우리가 실버타운에 가려면 이제 많은 비용을 주고 가야 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원룸식으로 돼 있으면서 생활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식사 같이 해주고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등산이나 갈 때, 놀러 갈 때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혼자 남았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롭고. 그런데 이게 가서 같이 이렇게 노를 같이 즐길 수가 있고, 지하에 가면은 노래방이 같이 돼 있고, 노래교실, 그리고 이제 체조, 댄스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절벽인데, 가임 여성 한 명당 한 0.8명이니까 한 가정에 한 명도 지금 아이를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신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너무 삶이 열악한 거예요. 지금 91% 정도 이상이 집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청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일자리가 없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뭐랄까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굉장히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 오는데 이 정신과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이 이게 이제 당신이 만약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나 이러면 한 37%, 한 40% 정도는 아기 안 놓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은 결혼을 해야, 지금은 아기를 놓을 생각은 있다. 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이분들도 또 아기를 안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근데 다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한 거에 따라서 성취도는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사회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사교육비는 코로나19가 지나고 2023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이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벌써 2년 새에 57%나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한 집에 한 명, 두 집 건너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다른 거 다 줄이고 교육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아교육하는 그 해운대에 영어 과외하는데 100만 원 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놓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만약에 행복의 조건을 들으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경제적인 여유라고 1등이 56%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지금 이제 분산되잖아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나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건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엠브로토드 메나폴 저희들이 프로모션 했는데 한 분이 24개월을 갖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왜 24개월은 없느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24개월도 세팅을 앞으로 해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이제 돈은 없지만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먹잖아요. 건강도. 병원을 가든지 건강식품을 먹든지. 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화두가 되고요.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다. 뭐 어쨌든 뭘 준비하든 간에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다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보면 부의 체인지업, 부가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몸을 써야 돈이 들어오면 직장인이나 자영사업가고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면 자본가나 자산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기요사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돈이 없다, 안 나온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기는 불가능한다. 마치 자전거 뒷바퀴가 앞바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공감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과 투자가 하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영원한 있잖아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하면 좋겠지만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럼 우리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앞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영역을 자극하며 스트레스와 의심만 쌓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만 감정의 영역을 자극하면 단번에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린다. 엠브로토스하고 메나폴 먹으라 하는데도 막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없어서 못 드시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결정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때 지금 먹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천장에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이분이 단번에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교과서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유청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1990년,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유통 마진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되니까 대형 할인 마트에서 15% 이상의 할인을 받고 산 거예요. 이때는 마이카 시대라서 가능했죠. 그런데 2000년대에는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20% 정도의 마진을 받고 물건을 구입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거의 다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일 뿐이고 네트워크 마케팅만 가장 단축되고 마지막 유통인데 왜 이러냐?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면 25% 할인도 받고 그리고 이제 프로슈머로서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시작.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비와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그 비용을 회원에게 환원하여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신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을 환상해서 이 나쁜 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있죠. 지원 TLP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교육 시스템과 함께 시스템도 경험할 수 있고 아이템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포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이 제품인데요. 이게 우리 사람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동물, 즉 개나 고양이에도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가장 건강한 사람은 10만 개가 한 개당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3, 4만 개.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00개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수술했거나 이런 걸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먹고 몸이 정상화됐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8개의 단당류가 우리 몸에 넣어주면 이러이러한 구조물, 그러니까 당사슬을 생성시켜서 서로 부비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인지하고 면역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몰라서 못 먹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엄지제왕의 이 허참이라는 이분이 진행하면서 뭐라고 하면 암을 이기게 되는 8가지 당 영양소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분은 소개만 하고 자기는 안 먹어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236쪽에 나와 있어요.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된다. 헬스 분야의 프로슈머가 나오는데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부에 대한 우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미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된다. 여기서 이제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된다고 여기서 이미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나테크의 그 아이템을 보시면요. 정말 놀랍죠. 핵심 아이템인 이 면역의 핵심 제품이고 독보적인 특허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브로토조와 만나폴이 이렇게 우리 회사만 우리만 가진 이렇게 독점 특허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나테크 그 회사가 참 중요하던데요. 저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참 글리코만 무조건 전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사업이 너무 회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네트를 펼쳐놨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94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에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2004년이니까 20년 가까이 됐죠, 역사가.
그리고 이제 99년에 나스닥이 상장됐고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 출원돼 있고 이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2004년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특허증에 만나 테크라고 치면 이 특허 조성물 특허에 관한 이 특허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출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많은 일반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보여주니까 이런 특허가 어디 있노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걸 넣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다 좋아진다 이 말이 되냐. 근데 그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긁고 영양소를 드시기만 하면 우리 몸의 자체 치유력이 회복돼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게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NDEX에 들어가서 보면 메나테크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9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나스닥에서 탈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나스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경영 철학 정말 M5M이라 해가지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려 주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엠브로토즈 한 개만 자동 주매해서 드신다면 이렇게 파이토 브랜드가 18세까지 기부가 되는 놀라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희망을 되찾는 이런 멋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보너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보너스 체계. 그래서 보너스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는 이 매출로 가는 보너스와 그리고 리더 양성을 했을 때 받는 보너스 그리고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제품을 집에서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구성해서 신규 가입 한 6개월 이내에 이걸 구입을 했을 때 추천인한테 10%가 캐시백이 되는 보너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인데요. 내가 500PB 같으면 한 80만 원 정도의 일반 생필품을 내가 사용하고 두 사람에게 전했을 때는 즉각 소득이 8만 원이 되고요. 네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는 20만 원.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레벨 보너스는 단계별 보너스인데요. 이걸 이제 먹다 보면 제가 전한 것도 있지만 제품이 워낙 좋으니 재구매율이 70%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단계까지 888, 66, 54 이렇게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7단계밖에 안 주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참 관대하죠. 보너스가 메인 내그에 있는 것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내그에 7단계 이하 다시 말해서 8단계부터 그 모든 매출을 다 합해서 0.5%를 캐시백해 주는 그게 무한 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 보너스인데요. 내가 모시고 오신 분들, 내가 추천한 분들이 직급을 갔을 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을 추천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보너스인데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냐, 추천 계열이 아니라서 내가 모시고 온 분이 아닌데 이분이 사업을 해서 핀업을 간 거예요. 그럼 이분에 대한 소득의 20%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내가 직급이 실버 이드밖에 안 됐다. 일단 1세대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분이 실버 이드잖아요. 요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요 밑에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GD, 골드 이드 같으면 2세대를 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핀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복제로 인한 리더 배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가 20% 받잖아요. 이 보너스 받는 사람 20%를 내가 받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리더로 키우는 게 가장 보너스를 많이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는요, 전 세계 1.5%를 브론즈 피드부터 이렇게 지분을 받는 거예요. 임원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여한 사장님이나 김강대 사장님이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많이 이렇게 우리는 전해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글로벌 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2020년 공정위 정보 공개 자료인데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1등에서 10등까지인데 이때는 우리가 9위를 했는데 현재는 8위 정도 돼 있거든요. 메나텍과 전부 다 보너스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 차트는 우리 회사만 사용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하우 상박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 가장 이렇게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요. 또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2.5배에서 5.6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멋진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용그룹에서는 테드 3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테드가 되고 테드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1+1으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2명의 리더를 복제하잖아요. 실버 PD가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멋진 한상희 팀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D 서밋에 우리 레그에 같이 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코리아 메나페스트에 가서 우리 전체 지원그룹의 리더들과 함께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하다 하면 그건 당신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자녀들이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다른 사람들 다 네트워크 하는데 엄마는 네트워크 안 해가지고 저한테 상속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위해서 메나텍을 만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